안녕하세요. 이범준입니다. 오늘은 경쟁력, 보통 경제학,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의 경쟁력, 회사의 경쟁력, 이런 것처럼 개인의 경쟁력, 개인의 실력, 진짜 실력이라는 게 뭘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어떻게 좀 만들어 가볼까? 이런 이야기들. 첫 번째는 제가 들었던 강연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을 갔었는데요. 김진명 씨 작가, 되게 유명한 소설들 많이 내셨잖아요. 이분이 되게 피곤해하고 되게 아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팔짱 끼고 강연하시는 내내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한테 아들이 2명이 있대요. 아들이 2명이 있대요. 근데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본인을 닮아서가 아니라 엄마를 닮아서.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뭐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분 표현으로는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도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공부를 안 시키려고 작전을 짜셨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피자 먹을까? 네. 치킨 사줄까? 아빠랑 나가서 놀자.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얘가 공부하기 싫어하더래요. 네.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구나를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뭘 시켰냐면 둘째 아이한테 앞으로 너가 학교를 가든 동네 어디를 가든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크게 인사를 해라 라고 시켰대요. 안녕하세요 라고 시키고 잘 지내셨어요 라고 시키고 이걸 시켰대요. 애가 한다고 그랬겠어요? 안 한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럼 너 공부할래? 라고 했더니 아니 공부는 하기 싫다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그걸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어른,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목욕탕에서 만나는 사람이 됐건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 됐건 계속 인사를 시켰대요. 얘가 그걸 하더랍니다. 그리고 큰 애는 열심히 이제 잘하던 거 계속 공부하면서 쭉 성장을 했고요. 되게 유명한 대학을 갔대요. 큰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갔대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한대요. 잘한대요. 실제로. 둘째 아들은 큰 형보다는 못한 대학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리더를 한대요. 작은 모임에 가든 큰 모임에 가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대요. 근데 큰아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공부 정말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정말 잘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오더니 문을 꽉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한 2시간 동안 안 나오더래요. 쟤 왜 저러냐? 쟤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MIT 출신 학생이 왔대요. 그래서 같은 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그게 고민이 됐대요. 그런 게 자기가 싫대요. 아니 그게 왜 싫으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보면 항상 먼저 다가가고요.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지를 생각을 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낼지를 항상 고민을 한대요. 그리고 해낸대요. 근데 자기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대요. 인사시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계속 인사를 시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글쎄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인사만 잘해. 그거면 돼.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강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질수록 자신을 잃어가는 외면의 힘이 아닌 한 번 가지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크고 강해지는 내면의 힘을 길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자신감, 사람에 대한 진심,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던 이 마음,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칭찬, 그다음에 격려, 그다음에 예쁘네 하고 이렇게 사랑스럽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었을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내면의 힘으로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자아 존중감의 대표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나는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 스스로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외면적으로 가져야 될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어떤 자격증 말고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힘, 실력 이런 것은 정말 이런 내면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듣고 진짜 해볼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 그거였어요. 공부를 하라고는 하진 않겠다. 숙제를 열심히 하라고는 하진 않는다. 제 이제 초등학생인데 큰애가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좋은 엄마를 만나서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는 해요. 그렇지만 아마 이분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건 이거보다는 내가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정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지역 전문가를 가게 됩니다. 지역 전문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아프리카의 케냐를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혼자 갑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을 안 해요.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지역 전문가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10월 정도에 선발을 하고요. 집합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다음에 해야 돼. 이런 걸 쭉 하고요. 그다음에 어학 교육을 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니까. 영어권에 가면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 될 거고요. 일어를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배워야 될 거고 교육을 하고요. 준비를 해서 출발하고 한 6개월 정도를 살고 중간에 귀국을 했다가 다시 나가서 6개월 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보통 가게 되면 집합교육이라는 것
교육도 하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케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고 해도 뭐 사실 중국의 역사나 정치, 경제, 문화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학 교육을 하는데요. 어학을 공부를 하고 10주 동안 교육을 해주고 시험을 봐요. 떨어지면 못 가요. 그리고 가서는 현지에서 어학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개씩 레포트를 써야 돼요. 뭐 아무 주제를 잡아서든. 그러면 1년이니까 한 100개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 집합교육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를 해요, 집합교육을.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나오신 분이 이제 쭉 교육을 하시고 강의가 끝날 쯤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왜 제일 높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대충 감이 갑니다. 뭐 저게 질문이야부터 시작해서 높으니까 높지 뭘 저걸 물어봐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게 뭐 질문이야? 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에베레스트 산이 왜 제일 높을까요? 왜 제일 높을까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으니까 가장 높대요. 아,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뭐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으니까 제일 높지. 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당신들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냐. 당신들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당신이 이력서에다가 삼성이라는 단어를 쓸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몸값이 한 5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천은 삼성 거다. 너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걸 것 같아? 아니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냥 삼성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이 몸값이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년 동안 회사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줬으니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우치고 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당신들이 진짜 삼성을 나갔을 때 당신 이름 3글자 이거 딱 내걸었을 때 진짜 당신들 몸값이 5천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되게 멋있다. 그때 생각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어느 회사에도 없어요. 전 세계 어느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기본 월급도 주고요. 내가 일을 안 하는데도 기본 월급도 주고요. 현지에서 체재비를 또 줘요. 집값도 주고 차 사면 차값도 주고요. 여행 가면 여행비도 대주고요.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삼성이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 지역의 전문가를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지역 전문가 제도의 첫 번째 강의를 하시는 분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몸값을 만들어봐라. 삼성이라는 이름 빼고 진짜 네 몸값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다르다. 그래서 한번 잘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 아시죠? 네. 킬리만자로 산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 킬리만자로 산이 어디 있냐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의 국가에서 그 조용필 씨한테 표창장도 주고 그랬답니다. 감사패. 왜냐면 홍보를 해줬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킬리만자로 산 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경계에 있어요. 케냐와 탄자니아의 경계에 있는데, 그래서 케냐의 암보셀리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킬리만자로 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며칠을 기다렸다가 찍은 거예요. 원래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리산이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려면 뭐 몇 대가 공을 들여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걸 찍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아침에 이걸 딱 찍었어요. 근데 이 산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그 첫 번째 강의했던 내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한 5,800 몇 미터가 되거든요. 킬리만자로 산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러니까 케냐는 해발이 높지가 않아요. 땅을 이렇게 딱 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5,800인 거예요. 얘는 진짜 히말라야 산맥 없이 5,800인 거예요. 얘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바닷가에서 시작해서 5,800인 거예요. 그게 눈앞에 딱 서 있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보여요. 8시에서 8시 20분 이 사이에 한 20분 정도만 보이고요. 구름들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쟤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시 덮습니다. 하루 종일 안 보여요. 아침에 딱 그 15분, 20분만 보여요.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진짜 저게 진짜 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 아닌가? 내 밑에 뭔가 이렇게 받침대 없이 그냥 홀로 우뚝 서 있는 저게 진짜 실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내 이름 석자로 내걸 수 있는 내 경쟁력 이런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계속 많이 했습니다. 너가 진짜 잘하는 게 뭐야? 너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런 질문.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제가 이 질문을 꼭 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좀 이런 거 잘해. 뭐가 있으세요? 저요? 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도 편하게 느낄 수 있게. 그러세요? 되게 좋은. 뭐가 있으세요? 네일 아트 잘하세요? 이렇게 뭔가 손재주가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자, 지금 머릿속에서 막 나한테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죠, 지금. 뭐 잘하세요? 악기요? 야, 부럽습니다. 다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거 되게 잘해요. 뭐 이런 거.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커져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 신입생들한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좀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뭐가 있어? 대답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잖아요. 저희 교육 시스템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사회생활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칭찬도 듣게 되고 내가 평가도 받게 되면서 나는 참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할 때 되게 편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이 가진 실력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실력이라는 게 뭘까? 야, 이거 뭐여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의 나름으로 정리를 한 내용들이 그겁니다.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진짜 내 거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저는 늦게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까지도 사실은 못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것과 제가 일했던 것도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아까 케냐라는 국가도 사실은 뭐 남들이 보면 신기하네, 재밌는 경험했네, 뭐 이 정도지 사실은 그게 만들어지진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늦게 해서 40대 중반에 이게 박사과정을 하면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답 잘 못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제 대답은 그겁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나도 40대 중반이 됐어도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냐. 근데 어찌됐건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만의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사람에서 얻을 수 있는 힘, 뭐 학술적으로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 그게 기반이 되면서 진짜 나만의 거, 나는 진짜 이거 잘해. 이게 좀 딱 만들어지면 정말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실력,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게 뭐냐면 보통 성경에 있는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10분의 1을 자기가 얻은 걸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3년을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10분의 1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삶에 기여를 하면서 내 인생의 10분의 1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름 성공한 삶 아닐까? 라는 생각을 40대 초반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80을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에서 한 8년 정도는 야 진짜 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걸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좀 행복함을 얻고 좀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한 2년 정도가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이 사람이 60대 초반에 죽거든요. 36살 때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지 않은 철학, 문학,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대요. 근데 라틴어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라틴어가 정말 어렵대요. 근데 라틴어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5개 국어 정도를 한대요.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36살에 라틴어를 독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는 뭐 미술 작품들이나 뭔가 수학이나 철학 이런 체계들을 잡아갔다고 해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처럼. 아니면 뭐 빨리 이뤄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겸재정선 선생님께서 금강전도라는 걸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막 국보로 남아 있는데 그 그림을 몇 세 때 그리셨는지 아세요? 59세에 그리셨대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진짜 나만이 남길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좀 그럴듯하게 살았네, 좀 괜찮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좀 등수로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제일 앞선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요즘 동계올림픽 하니까 0.001초 차이로 막 1등과 2등이 하는데 좀 그런 거 말고 진짜 1등과 2등의 차이는
2등은 1등만 생각을 해요. 근데 1등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력, 내면의 힘과 자기만의 것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별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력을 가진 진정한 1등이 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것을 쌓아가는, 반드시 자아 존중감, 내면의 힘을 기반으로 한 나만의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진짜 나만의 실력을 기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재정선 선생님께서 금강전도라는 걸 그리셨잖아요. 59세에 그리셨대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나만이 남길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좀 그럴듯하게 살았네, 좀 괜찮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